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인강드림 자랑이죠. 매일 정리노트, 우리 부동산 세법, 우리 이재준 첫 번째 시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이, 이게 포인트죠. 당해 재산에 부과된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그의 부가세, 지금 바로 요 재산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말하는 겁니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소방분 지역 자원시세. 자, 여러분 우리 재지종 보유세 또 나왔죠? 자, 얘들은 항상 당해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당해 재산 설정된 저당권이라든지 또는 전세권 등 피담보 채권의 설정 일자와 관계 이시 없이 항상 요 당해세거죠. 담보된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를 받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29회 때, 30회 때 또 그 전에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거 당해세 꼭 기억하세요. 당해세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 일자와 관계 이시 없이 우선 변제를 받는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2023년이죠, 여러분. 세법 개정안에 우리 임차인, 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그 보호를 위해서 약간의 순서, 특히 주택임대차보법상 우선 보증금이 있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조정 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순위가 조정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개정되면 개정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당해세는 특징, 항상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 바랍니다.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2번 갈까요? 2번.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을 한다. 자, 여기까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국세나 해당 지방세의 세목을 한다. 잊지 마세요. 근데 이때 해당 국세가 감면 대상이랍니다. 그러면 이때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본세는 감면 대상이라도 가산세는 벌금으로 때리는 거잖아. 근데 벌금을 때린 걸 감면해주면 벌금을 때린 의미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본세가 감면 대상이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3번.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납세만 성립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납세의 성립은 당해 세목의 성격을 봐라. 근데 취득세는 무슨 세? 행위세. 행위세니까 뭐야? 뭐뭐 하는 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맞는 말이 되죠. 시험에 꽤 나왔네요.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의 문제는 요렇게 물어보지 않고 요걸 살짝 사례로 물어봐, 사례. 그럼 보세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무가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예전 문제와 지금 문제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는 항상 진화하고 변화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전 같으면 취득세를 취득할 때 납세무 성립한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증여를 받았을 때 취득세 납세무 성립으로 물어본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을 증여를 받으면 우리는 취득세는 요 계약일에 취득한 걸 봅니다.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기 때문에 이날에 바로 취득세 어떻게 하는 거죠? 납세무 성립한다.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는 과거 패턴처럼 물어보지 않고 사례형으로 물어본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네요. 자, 5번.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없으면, 그러니까 부정행위다 아니다. 지금 그 얘기 여러분. 그리고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 아니다 그입니다. 그럴 때 원칙적으로 이 말이 나오죠.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게 바로 뭐죠?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 그럼 여러분 제척기간은 세 가지가 있었죠. 10년, 7년, 5년인데 이때 10년짜리와 7년짜리가 아니면 무조건 몇 년? 5년이죠. 이때 5년이 적용되는 게 뭐랬죠? 여러분 대표인 것이 재지종 기억나시나요? 그럼 바로 종합부동산세 몇 년이죠? 5년이잖아요. 5년. 무슨 3년이야. 네, 그냥 틀린 말이죠. 역시 우리는 답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죠. 6번인가요? 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 그의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교부송달입니다. 교부송달.
교부 송달은 뭐죠, 여러분? 직접 갖다 주는 걸 말합니다 했지만 이때 교부 송달은 요건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 송달할 장소에 갑니다. 송달할 장소.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럼 대표적으로 납세 문제 주소지 등이 되겠죠. 거기서 서류를 누구한테 송달받아야 할 자, 누구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뭐 보통.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주소지 등 송달할 장소에 가서 납세 의무자 등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집에 있는 건 아니죠. 또는 사무실에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대. 근데 그 지역에 그 장소에 그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나 또는 같은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하시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집에 갔는데 부모가 없고 애가 5살짜리가 있어. 우리 엄마 없다. 엄마 없냐? 그럼 이거 엄마한테 갖다 줘. 아빠한테 갖다 줘. 그러면 걔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애가 뛰쳐나는데 애가 침을 좀 흘리고 있어. 그럼 걔한테 주고 이거 엄마한테 전달해 주라 그러면 걔가 전달해 주겠냐? 난 모른다. 그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한테는 주지 말고 사리를 분별하시는 사람한테 줘라.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교부 송달입니다. 그런데 이때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수 있어. 애가 똑똑해. 제정신이야. 그런데 이놈이 안 받더라는 얘기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거죠. 자, 받으세요. 그러면 안 받는다고 돌아오죠. 아, 이러지 마시고 받으세요. 도로 던져버려. 그러면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돌려주고 집어넣으면 돌려주고 그러면 교부 송달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때 그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그냥 거기다 둬. 문 앞에다 두고 사진 찍어. 그래서 분명히 송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유치 송달입니다. 이 결론. 말이 길어 틀려. 말이 길으면 보통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여러분 2번. 서류의 송달을 2번 나와서 여태 33번을 보는 가지고 2번 나왔으니까 얘는 계속적 반복적 나오는 부분은 아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은 저는 일회성 문제랍니다. 자, 7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자, 요게 여러분 출제됐을 때 상황에 따라서 여기가 맞는 말이 되고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지방세 불복 절차는 여러분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가 이번 2020년도 들어서 최근에 개정됐어. 그래서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해서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여기죠, 여러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해당 과세관청의 불복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패소가 되면 소송하라라는 행정심판 전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결론. 오늘 현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복 청구에는 일단은 우리 이의신청이나 그다음에 심판 청구를 거친 다음에 반드시 얘를 거친 다음에 지방세는 우리 심판 청구를 거친 다음에 여기서 패소를 해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6번, 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형적인 일회성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지방교육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나 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 맞아서 틀려서 틀렸죠. 바뀌었죠, 여러분?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고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다 틀린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조세 총론이고요. 자, 요 9번부터는 우리 취득세인데 여러분. 자, 취득세는 제가 지금 아직 이번 시간에 설명을 못 들어갔는데 그냥 한번 들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9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거죠. 근데 그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하면 증가하면 소유권의 취득이라는 행위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걸 취득한 걸로 보아서 과세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 간주 취득입니다. 이 간주 취득의 대표가 바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 이 지목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취득세에서 제가 엄청 강조하는 간주 취득의 개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최근 기출문제에 해당하죠. 이거는 역시 계속적 반복적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취득세는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이 불비가 됐다도 사실상 취득했으면 취득한 걸 봅니다. 따라서 뭐를 하지 않았어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했으면 취득을 했다면 우리는 취득세는 취득한 거로 본다라죠. 본다.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본답니다. 간주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일 정리 노트는 여기까지인데 9번, 10번은 나중에 취득세 공부한 다음에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